안녕하세요. 내곡 느티나무 쉼터 이지클래식 강사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의 작곡가인 안토니오 비발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는 비발디의 풀네임인데요. 비발디는 1678년부터 1741년까지 살았던 작곡가입니다. 사제가 된 바이올린 영재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요.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는 1678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5명의 형제 중에 그는 둘째였는데요. 비발디의 아버지는 이발사였지만 뛰어난 바이올린 실력을 가져서 성 마르코 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발디는 어린 시절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해요.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던 비발디였는데 음악을 사랑한 비발디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조기 교육 덕도 있었겠지만 타고난 재능도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고 훗날 베네치아를 빛낸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성당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발디의 삶은 성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데요. 평민 집안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갔던 성당 음악가로 살아갔던 비발디의 아버지는 집안을 일으키고자 해서 비발디를 사제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10살이 되던 해부터 성 제미니아노라는 성당에 후원을 받으면서 성직자가 될 훈련을 받습니다. 사제의 의무보다는 음악. 15세가 되던 비발디는 사제가 되기 위해 올레오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기거하면서 단절된 생활을 했어야 했지만 워낙 몸이 약했던 비발디는 집으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음악과 멀어지지 않고 음악가가 대부분인 아버지의 손님들과 아버지의 지인들과 함께 자주 집에서 음악을 접하면서 음악과 멀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몸이 약하다는 구실로 출퇴근을 허락받아서 배려를 받아서 그 덕분에 음악을 계속 접하게 된 것입니다. 25살이 되던 비발디는 피에타 병원이라는 곳에 음악원 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곳 오스페달레 피에타는 일반적인 음악과는 달리 부모 없는 고아나 사생아 혹은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를 둔 여자아이를 돌봐주는 모아서 키우는 일종의 고아원이었습니다. 비발디는 음악원 학생의 실기 지도는 물론 그들을 위한 연주곡들을 작곡하고 그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지휘도 하고 연주도 했는데요. 바로 이곳이 비발디가 직접 있었던 오스페달레 피에타 병원 음악원의 사진 모습입니다. 이 무렵 비발디가 작곡한 12개의 트리오 소나타는 베네치아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비발디는 베네치아를 넘어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그리고 유럽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비발디가 활동하던 18세기 초의 이탈리아는 이 시대는 특히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은 오페라였습니다. 비발디도 오페라로 눈을 돌려서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첫 번째 오페라 이관의 오토 대제는 베네치아에서 1713년에 초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발디의 오페라는 다른 지역까지 진출되어지는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비발디의 오페라가 각광받았고 이렇게 수많은 오페라가 완성되어져서 무대에 올랐지만 현재 우리는 비발디의 오페라가 몇 곡이 작곡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실된 작품들도 많고 음악학자들은 50여 곡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최근 발견된 비발디의 편지에서는 자신의 오페라 편수가 94편이라고 말을 해서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오페라가 작곡되어졌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로크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바흐, 핸델, 그리고 비발디를 이야기를 할까요? 150년 동안 이어져 온 바로크 시대를 세 시기로 나누었을 때 후기에 속하는 비발디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보가 많이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음악의 아버지 바흐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비발디였습니다. 이 때문에 핸델과 바흐를 제외를 하고 다른 바로크 음악가들에 비해서 자주 회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발디가 있었던 18세기 중세 시대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교회와 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대에는 종교 음악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바로크 시대 이전에 있던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세속 음악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에 비해 종교 음악이 많이 만들어졌던 중세 시대에서 사제였던 비발디는 종교 음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속 음악도 만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쉽게 가장 가까이 알려져 있는 사계라는 음악을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비발디가 근대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형태를 확립한 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500여 곡이 넘는 곡을 작곡한 비발디이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사계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곡인데요. 사계의 모든 곡은 3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악장들 사이에 느린 악장 하나가 있는데요.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사계를 구성하는 4개의 협주곡,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곡들인데 예를 들어서 겨울은 어둡고 우울한 반면에 여름의 1악장은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계에는 작가를 알 수 없는 짧은 시, 소네트가 들어있습니다. 소네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 곡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봄, 따뜻한 봄이 왔다.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흐른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소란을 피운다.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다시 아늑한 봄의 분위기 속에 노래가 시작된다. 파란 목장에는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목동들이 졸고 있다. 한가하고 나른한 풍경이다. 아름다운 물에 요정이 나타나 양치기가 부르는 피리 소리에 맞춰 해맑은 봄 하늘 아래에서 즐겁게 춤춘다. 여름의 내용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 타는 듯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도 양도 모두 지쳐버린다. 느닷없이 북풍이 휘몰아치고 둘레는 불안에 휩싸인다. 요란한 더위에 겁을 먹은 양치기들은 어쩔 줄 모르며 시원한 옷을 입으면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무서운 번갯불, 그 뒤를 우레소리가 따르며 우박이 쏟아진다. 잘 익어가는 곡식이 회초리를 맞은 듯 쓰러진다. 가을의 내용입니다.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술과 춤 잔치를 벌인다. 노래와 춤이 끝난 뒤 시원한 가을밤이 찾아들어 마을 사람은 느긋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이윽고 동이 트면 사냥꾼들이 엽총과 뿔피리를 들고 개를 거느린 채 사냥을 떠나 짐승을 뒤쫓는다. 얼어붙은 듯이 차가운 겨울, 산과 들은 눈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잡아 흔든다.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위가 극심하며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시원한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집안의 난로가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길을 조심스레 걸어간다.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간다. 바람이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겨울이다. 그렇지만 겨울은 기쁨을 실어다 준다. 여기까지가 비발디의 4개의 각 계절마다의 그 소네트 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네트는 작가를 알 수 없는 짧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에서는 비발디가 직접 썼다라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비발디가 잘 이 곡을 썼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봄의 1악장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비발디의 4계라고 치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절별로 영상이 잘 올라와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이 소네트를 읽으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발디의 4개 봄의 1악장을 같이 들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꼭 찾아서 들으시면은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발디의 4개는 비발디가 이탈리아 바이올린 협주곡의 형태를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주곡은 무엇이며 교향곡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향곡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향곡은 조화로운 소리라는 뜻의 그리스어 심포니아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관현악곡이라고도 불리며 4악장의 기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향곡이라 하면은 독주하는 악기가 없이 오케스트라가 전체가 한 곡을 연주하는 곡을 뜻합니다. 교향시는 교향곡에서 파생된 장르로 단악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악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향곡은 4악장으로 되어져 있는 반면에 교향시는 하나의 악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짧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할 것은 협주곡인데요. 협주곡은 경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콘체르타테, 콘체르타레에서 파생된 용어로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경쟁하듯이 협력하듯이 연주하는 음악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3악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4개에서도 바이올린과 그리고 나머지 오케스트라, 소규모 챔버 오케스트라가 경쟁을 이루는 듯한 이런 형식을 가진 협주곡이었는데요. 이런 솔로 악기가 있고 뒤에 다른 오케스트라가 있는 이런 형식을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곡은 무엇이냐면, 오페라 작품의 1막전, 오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곡은 오페라 작곡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오페라 내용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캐릭터를 담고 있는 이 곡이었기 때문에 서곡이 제일 공들여져서 작곡이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많이 접했던 작품, 그 형식이기도 한데 소나타입니다. 울려 퍼지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소나레에서 파생된 용어이며 3부 형식,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로 한 악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칸타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칸타타는 노래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깐타레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종교 칸타타와 세속 칸타타로 나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행해지는 칸타타가 바로 이런 종교 칸타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퀴엠이라는 것인데요. 레퀴엠은 장례 미사에 쓰이는 곡으로 교회의 장례 미사 구성에 맞춰서 작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례 형식에 맞춰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레퀴엠으로는 모차르트 레퀴엠, 베르디 레퀴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가 있습니다. 오페라는 가극인데요. 어떤 이야기에 기반을 하여서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종합 예술을 뜻합니다. 비극인 세리아와 희극인 부파로 구분을 되는데요. 오페라 하면 제일 유명한 작곡가들이 바로 베르디, 푸치니, 모차르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레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오페레타는 오페라에서 파생된 장르입니다. 희극의 짧은 오페라 형식을 가진 가극인데요. 노래보다 대사가 더 많습니다. 이 오페레타에서는 오페라에서는 대사가 따로 없고 거의 노래로 말이 이어지는 반면에 오페레타에서는 노래가 끊어지고 음악이 없고 대사가 중간에 나오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오페레타에서 뮤지컬이라는 이 형식이 이제 파생되어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 오라토리오라는 형식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장소라는 뜻의 라틴어 오라토리움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오페라와 비슷한 종교 음악극이며 무대 장치나 배우의 의상과 연기가 배제되나 오페라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처럼 똑같은 이야기에 음악을 붙인 이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무대에서는 무대 장치나 의상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독창자들이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오케스트라의 뒤쪽에 서 있어서 합창과 함께 연주를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곡인데요. 가곡은 시에 음악을 붙여서 만든 노래 형식의 악곡으로 19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가곡으로 유명한 작곡가들은 슈베르트, 슈만 등이 있는데요. 이 작곡가들은 시 연가곡이라고 해서 시가 10개 이상의 된 그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연가곡을 진행해 갑니다. 이렇게 오늘 이지 클래식 강의 비발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나마 이렇게 음악을 접하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며 코로나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